반갑습니다. 자, 11월 20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성주님 어서 오시고요. 단풍이님, 불료회님 어서 오세요. 네,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2,500도 안 넘었는데, 네, 단풍이님, 어서 오세요. 네, 해피정님, 별들의 천국님, 여종성님, 두려움 없는 자유님, 예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도 잘생긴 거 죄는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괜히 또 잘생긴 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러지요. 그죠? 음, 시플님, 부자 이글루님, 꿀벌 오소리님, 유영일님, 어서오세요. 밤하늘의 빛과 광님, 짱순이님, 네, 어서오시고요. 네. 유영일님 인사드렸죠? 네, 상상 이상으로님, 패밀리 피싱님, 정형호님, 찬찬찬이님, 송혜님, 배제트님, 어서오시고요. 오이천사님, 최병준님, 반갑습니다. 내일 기대돼요. 네. 원태훈님, 이영란님, 문영민님, 시몬스님, 어서오시고요. 드림앤해피님, 부자오빠님도 반갑습니다. 도채원님, 바다님, 로사님, 리보폴리님, 풍림부자님, 어서오세요. 졸졸졸님, 본방사수 좋습니다. 졸졸졸님도 계좌가 뿔구죽죽해요. 좋아요. 네. 태호 어머니님, 백만부자님, 얼음골님, 긍정의 힘님도 어서오시고요. 어디까지 들었지? 네. 그리고 빨강망토님 반갑습니다. 김애자님, 미루님 어서 오시고요. HS윤님, 코지님 반갑습니다. 신현옥님, 김진기님, 향이아빠님, 오노노님, 미소돔님도 어서 오시고요. 로사님, 와우, 와우. 동신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은 님 어서 오세요. 네. 읽어서 하니까 연결해서 읽으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은 안녕합니다. 주식부자 회화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요, 너는 나의 꽃님, 드가님, 동피랑님, 그리고 건강한 미래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가신 분들이 제법 있으시다면서요. 그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바라기님은 어디 가세요? 그 간다고 해놓고 또 안 갈 거잖아요. 그죠? 간다고 해놓고 또 귀를 이렇게 똑끌 듣고 있다가 내가 이제 뭐라고 욕하면은 내 얘기인가? 그러고 또 들어와서 또 들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가요, 가기는? 네! 부자뚱이님, 어서 오세요. 계좌가 수익 났던 부분들이 우리가 지난 6월, 7월 때 여기 고점 찍었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계좌가 플러스예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여기잖아요. 이만큼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뭐 플러스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네, 이만큼 떨어진 거,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조금 덜 떨어졌을 것이고 올라갈 때가 되면은 더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을 이미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네, 이 계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다라게 된다면 지금 원상복귀, 즉 기존의 2600포인트 이 정도 6월달 7월달 수준의 주가가 온다면 계좌가 이때보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흐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빨강망토님이 그때 뭐지? 멤버십 이야기 나오기 전에 갑자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1등이에요, 항상. 네. 내일이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네, 저 배지를 달겠죠? 네, 도라운 써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어서도 오세요. 네, 최규진님도 반갑습니다. 오빠? 이름은 최규진님이신데 나한테 오빠라고 그러는겨? 네. 여성분의 필명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윤영숙님 어서 오세요. 자, 어쨌든 네,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 흐름은 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오늘 방송 제목은요. 강해지고 있는 지지선입니다. 강해지고 있는 지지선. 지지선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지지선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 추가적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좀 소름 돋아요. 네. 아니, 필명을 바꾸고 나서 얘기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네, 저는 좀,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여성분인가? 여성분이면 내가 용서를 해 드리고요. 아니면은 네. 네 저의 취향을 좀 존중해 주세요.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프리한 사람이긴 한데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전 남자가 오빠라고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자 아무튼 네. 하하하. 자 어쨌든 지지선이 강하단 말이야. 지금 저거 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니까 큰일 안 됩니다. 네. 백호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아무튼 지지선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반탄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네. 유성구님 어서 오세요. 악재의 해소.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해 왔었던 것이 뭐였냐면 금리였는데 이 금리라는 부분이 저 멀리 이제 날아갔어요. 이거 금리가 처음에 얘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굉장히 얘기 많았잖아요. 뭐 앞으로 뭐 금리가 뭐 7% 간다고 하는 놈도 있었지. 미국 놈 중에 외국 놈이 금리가 7%갈 거니까 이제 다 뒤졌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또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국채 금리가 뭐 7% 간다, 8% 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네. 자, 미국의 금리가요. 예전에 그 리먼 사태 때 2008년도죠. 네. 요때 요 당시에 5%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그거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요. 리먼 사태 때보다 높다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어서도 오세요. 금리라는 부분들은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성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풍이 남자예요. 네. 내가 남자애라고 얘기 안 했나요? 네. 단풍이 남자예요.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관심이 없구만 우리 단풍이한테 말이야. 네. 단풍이는 남자입니다. 남자애이긴 한데 네.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이제 중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인 듯 남자 아닌 남자 같은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남자입니다. 네. 에헴. 약간 네. 중성적인 중성 단풍입니다. 자, 아무튼요.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금리가 계속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풍이 말고요. 우리 단풍이요. 네. 그래서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해외 쪽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투자를 유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경기 발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개발도상국, 그냥 뭐 고속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 이럴 때서는요 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도 뭐 보통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금리가 10%대 이하는 없었어요. 네, 대부분 뭐 15%, 16%, 20% 넘는 데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IMF 전에는 대부분이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이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런 그 경기의 어떤 빠른 순환, 그 다음에 고속 성장 이런 것들이 다 돈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큰 시장으로 가게 될수록 제조업이 쇠퇴, 제조업이 뭐라 그럴까 조금 줄어들죠. 제조업에 대한 규모가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발전하면 이게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은 이제 농경,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이제 공업, 3차는 이제 서비스업 뭐 이런 것들이고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금융 관련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죠. 요즘에는 뭐 4차 산업 혁명 해가지고 뭐 첨단 산업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포함시키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정상적인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 쪽으로 이제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돈을 가지고서 이제 뭐랄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투자를 위한 세상. 즉 제조업이나 여기 농사 이런 것들은 나라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나라에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좀 그렇죠. 돈이 많은 회사,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입해서 쓰는 거고요. 네, 가격이 싼 곳에서. 왜냐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사실 미국 땅에서 옥수수 같은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쌀 농사 이런 거 지어가지고 뭔가 독특한 품종을 개량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 뭐 그런 거 개량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쌀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보다도 은행에 취직해가지고 그냥 네 회사 다녀서 이제 연봉 받아 먹는 게 훨씬 이득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입산
네, 쌀, 뭐 농산물이죠. 수입산 농산물.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많이 가격이 또 싸지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1차 산업이 2차 산업, 또 특히 제조업 뭐 이런 쪽으로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고 나라가 좋아질수록 이렇게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쪽이 증가하게 되고요. 소비가 같이 증가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돈을 버냐면 부자가 돈을 버는 거와 똑같아요. 돈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4차 산업 시대죠.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는요, 대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높은 상황이었다면 돈으로 돈을 벌려고 이게 투자를 하진 않죠. 왜냐면 리스크를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리스크를 싫어해요. 리스크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뭐 이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가 한 15% 나온대, 1년에. 그러면은 굳이 뭐 주식 투자 안 하고 돈 벌어서 차곡차곡 쌓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의 금리가 뭐 0.5%대, 막 1%대,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는 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다 돈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돈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돈을 어떻게 벌면 좋을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라는 부분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이런 어떤 투자의 어떤 유입, 투자금의 유입, 이런 것, 투자 활동, 이런 것도 좀 민감한 반응이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금을 빼가지고 은행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긴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긴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네,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죠. 네, 어서도 오세요.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 때문이잖아요. 부동산. 실제로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도 문제긴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 부동산이 포함되겠지만 영끌 B2 아닙니까? 영끌 B2. 네, 이런 거. 네, 이런 걸 가지고서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작용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 이런 얘기 나오죠. 개인 파산 이런 거, 워크아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많이 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자, 여기가 국내 금리고요. 여기가 이제 해외 금리예요. 미국 금리. 우리나라가 뭐 3.5%다. 미국이 5.5%다. 그래서 한 2%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자, 2% 정도 차이가 나면 보통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 놈들은 3.5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면서도 높은 금리를 주는 5%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갖고 튀어야 되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안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해외 증시를 좀 비교를 해봐요. 해외 증시를 보시면 이게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네, 나스닥. 그리고 이게 이제 다우지수. 네. 자, 우리가 보시면은 뭐가 좀, 뭐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자, 2021년도까지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건 맞아요. 2020년도. 우리는 더 일찍 꺾이긴 했습니다만, 21년도까지 해서 계속 올라갔었죠. 미국 증시가. 네, 이것도 우리나라 애들이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서학개미 이런 사람들이 올렸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가 고점이야. 여기 고점인데, 22년도에 조정을 다 받았죠. 네, 전쟁 여파도 있었지만 그리고 회복이 됐는데 이 회복된 수준이 어디까지 갔느냐? 지난번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어요.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죠. 네,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 마찬가지예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나스닥은 기술주가 있어서 더 많이 저항력이 있지만 네,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지금보다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미 넘어섰어요. 여기는 신고가가 오래 발생했어요. 그리고요, 프랑스. 이거 보시면 다 여기 넘어가 있죠.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 해외 상황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있었던 2022년도, 지금 2020년도 시점에 있었던 이 고점 라인을 다른 데는 다 넘어갔다는 이야기야. 네. 다른 데는 다 넘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뭘 잘못했냐?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우리가 뭐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거니? 아니면 너무 엄청나게 낮은 거니?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산업이 엉망이니? 아니면 뭐 경기가 박살났니? 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디? 네. 우리는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공매도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사실 공매도 때문도 뭐 맞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데서 떨어지는 것들은 공매도 때문에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거는 이땐 다 떨어졌잖아요. 다시 사야 되는지 그런 말씀 물어보지 말라니까는 왜 자꾸 또 물어봐요. 하루 이틀 방송 들어? 네. 그럼 안 된다니까. 네. 아무튼 네. 공매점이 떨어지는 건 맞아. 근데 우리는 회복이 더뎠잖아요. 떨어진 건 다 같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건 다 같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어때요? 떨어지는 거는 해외 증시도 같이 떨어졌는데 여기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워낙 시장이 그지 같았고 했으니까. 근데 회복이 안 된 거야, 우리나라는.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공매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이 공매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매도. 공매도가 금지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인버스에다 그렇게 많이 투자했다면서 개인들이. 나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말씀드렸죠? 네. 공매도가 금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공매도가 많이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숏 커버링이 들어오잖아요. 숏 커버링. 숏 커버링이 들어오니까 주가의 어떤 낙폭 자체가 조금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본다면 공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르고 있었던 종목군들은 더 이상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야 되겠다 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걔네들 지금 엄청나게 털리고 있죠? 네. 아, 왜 근데 인버스에 왜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원래부터 나오는 매도보다도 훨씬 더, 네, 그죠? 훨씬 더 많은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에 눌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안 나온다는데 왜 그러는 것이야? 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애매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를 환매를 통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주가가 일단 버텨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단기 급등해 놓고 떨어지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우리는 약간 이제 그 뭐 무차익 공매도 막 계속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눌렀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종목군들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죠? 떨어지지 않아야 할 종목들이 떨어졌다라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거기에 가장 주력한 범인들이 공매도였다는 거겠죠. 이 공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를 뭐라고 분석을 했느냐면, 우리 시장은 글렀다라고 분석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테마를 통해서 올라간 종목에만 열광을 하면서 들어가 버리게 된 거고, 해외 시장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누가 되느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그 근간이 되는 종목들이잖아요. 시총 상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주가가 눌려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얘네들이 안 올라가면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그랬죠. 네. 생각해 보세요. 그 삼성전자가 시총이 400조인데 중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 2차전지 배터리 얘들이 올라와가지고 뭐 시총 뭐 30조 40조 이런 애들이 올라와서 열심히 올려봤자 이게 삼성전자 하나가 떨어져 버리면은 시장이 그냥 또이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봐요. 외국 놈들이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떤 그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라면 요 밑에서 계속 매집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매집. 이 매집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밑에서 매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매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뭔가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계속적으로 더해가지고 뭘 해요?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게 누르면서 지들이 계속 매수를 해줬다는 얘기야. 즉 나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주식을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눌러서 못 가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요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어,
얘네들이 떠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얻어먹을 게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네, 얻어먹을 게 있었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그것을 얘네들이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밑에서 계속 사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공매도가 짜잔하고 금지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누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나 이만큼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샀어. 더 싸게 사고 싶지만 이젠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렇다면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면서 공매도 금지되고 나서 무려 3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한테요. 어디로 집중됐는지는 아시죠?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서 오늘도 삼성전자 샀죠? 네, 가장 많이 샀어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졌다. 2%가 넘는 금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즉 미국에서 2%더 먹으려고 넘어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정도가 만들어졌을 때, 한국의 키 맞추기가 만들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나는 10에서 15%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2% 먹으려고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미국 갈 필요 없고 여기 머물러. 네. 그러면 증시가 이제 맞춰지기 시작했을 때 10에서 15%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내릴 때는 득달같이 내려가지고 아주 박살을 시켜놨는데 올라가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너무 더뎠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아이고 몸이 좀 안 좋은가? 그러면 나는 벌써 들어 누워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 외국 놈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밖에 없다? 매수가 답이다 얘기예요. 매수밖에 할 게 없어요. 얘네들은요. 주가 상황이 플러스로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아직도 마이너스 수두룩 할 거예요. 물론 플러스 나신 분들도 이제 벌써 계시겠지만 네,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겠죠. 아직까지 계좌 회복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신에 위로 넘어가면서 위쪽 라인 때 지금 2600, 2700만 가도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죠? 네. 뭔가 대단하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 갈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외국 수준에 맞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가 외국 수준에 맞추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 본다면 적어도 3200 정도는 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못 가도요. 네. 그러면 3300 충분히 가야 되는 모습이겠죠. 즉 뭐냐면 전 고점 정도 수준의 모양새는 비슷하게 맞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우리 증시가 3000포인트 이상은 가줘야지 레벨루가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못 가고 있잖아요. 왜 못 가고 있어요? 공매도 때문이었는데 그 흐름이 제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되는 건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저 위쪽에 있는 종목들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 위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아니요, 못 올라갑니다. 이건 똑같아요.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뭐예요? 네? 공매도를 치는 이유. 내가 종목 늘리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왜 바라기님 종목이 왜 나 때문에 늘어요? 네?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뭐지? 공매도 치는 이유. 공매도를 왜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매도 쳐야 되겠다 그러면 딴 차로 갈아타느라고?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떨어질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 뭐 다른 의미로 봤을 때 뭐 순기능, 뭐 과열된 것을 시키기 위해서라든지 뭐 많이 올라간 건데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그 수익 구조는 주가가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주가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나오려면 누가 나 욕했어 지금? 네? 누구야? 왜 귀가 간지러워?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은 칭찬해도 모자란 시기잖아요. 네. 공매도의 원래 기준은 수익을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형태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이 떨어져봤자 요만큼밖에 안 떨어질 거니까 얘네들은 공매도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은 떨어질 때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공매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매도가 집중되는 것들은 주가가 올라간 것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은 떨어질 거다 생각해서 공매도가 나오는 거고, 공매도 때문에 낙폭이 더 가속화될 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 떨어지는 종목이 공매도가 없어졌어. 그러면요, 갑자기 올라간다? 아,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무슨 얘기예요? 그냥 가속화돼서 떨어지는 것이 조금 천천히 떨어질 뿐이요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속화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것이 지금 시장에 있는 현재 그 평가 포지션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내려가 있는 것들도 공매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매집이 덜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공매도로 때려. 그래가지고 주가를 낮춘 다음에 밑에서 사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주가 조절이 있었는데, 그러면 공매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들은 천천히 내려가고요.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천천히든 뭐 빠르게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을 하는 효과가 꽤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공매도 금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더없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대형주, 시총 상위, 뭐 이렇게 주도주,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종목군들이 밑바닥에서 뒹굴고 있었는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누가요? 이 대형주들이요. 얘네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해외도 공매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해외도 공매도가 없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불법 뭐 그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공매도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있었던 거 그런 것들 뿐인 거죠. 네. 성기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형주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시장은 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형주가 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가 올라가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장이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는 포인트로 갔을 때 네. 주가가 떨어지는 포인트가 됐을 때 이게 밑에서부터 받아주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난 더 떨어질 일이 없는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가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퍼즐을 맞춰놓고 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지지선이 얼마나 강하게 형성됐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 떨어진다? 사야지. 네, 내려가는 거 잘 보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이 정도 올라가서 주가 좀 떨어져도 되잖아요, 솔직히. 네, 그지 않아요? 떨어지면 안 돼요 생각하시겠지만 좀 떨어져도 돼요. 7만원까지 빠져도 돼. 이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7만원까지 빠져도 돼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버렸지. 7만원이 지지선이 되었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7만전자 갈까? 다시 6만전자로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7만원 때는 당연한 얘기고 지지선을 7만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 나중에요. 이게 8만원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선이 또 얼마 나오겠어? 8만원 넘어가면 이제 8만원이 지지선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8만 전자는 당연한 얘기고 9만 전자 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6만 5천원, 뭐 6만원대 삼성전자 이제 우리 생각합니까? 6만원대 삼성전자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요거밖에 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이닉스 보면 더 심해요. 하이닉스는 지금 13만원대 돼 있잖아요. 근데 뭐 11만원대의 하이닉스, 11만 닉스, 그때 여기 올라갈 때만 해도 뭐 10만 닉스를 가네 어쩌네 막 그런 소리 하고 있었잖아요. 8만원대 왔을 때요. 네.
생각해 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요? 분위기가 이제는 13만 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가 된 거죠. 12만 원이 지지선이다. 12만 원이 당연한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매수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또다시 다가와요. 뭘로? 아픔으로 다가오지. 아, 그때는 쌌었는데, 그때 살걸? 네. 그때 살걸. 그때 성취사가 말한 거 들을걸. 뭐 어쩌고 저쩌고 할걸. 그거는 팔고 이걸 살걸. 껄껄껄껄껄껄. 껄무새가 되겠지. 네? 중간에 팔아먹지 마시고 매수 시점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LG 디스플레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요. 어디서 샀을까? 그냥 뭐 이럴 때 대충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뭐 손실이 날 수는 있죠. 손실이 날 수는 있어. 근데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디 보자. 이게 지금 우리 월급 종목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10% 수준밖에 안 되지 않아요? 15,000대 산 거 아니야. 이게 돌아설 때 매수하시면 된다니까요. 여기는 분명히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밀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회복이 될 거니까. 상위 10%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30%라는 것은요. 지금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30% 나오면 어디서 샀어야 돼? 여기서 샀어야 되나? 요 정도에서 샀어야 되죠.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는 무슨 위치요? 생각해봐요. 여기 넘어가 봅시다. 일로 넘어가 봐요. 여기서 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샀다. 어떤 위치예요? 조정을 받고 있는 위치잖아. 설마 여기서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 근데 이쯤 떨어지고 나면 대부분 많이 사니까. 네. 여기 보면은 지지 라인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상태에서는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는 매도를 보셔야 되죠.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가지고 있어. 근데 난 매도 못 하겠어. 그렇다면 더 사지는 않고 기다리셔야 되죠. 이것도 공매도 때문에 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공매도의 영향을 좀 받았다 보셔야 되는 거고, 그동안 수익 나서 올라왔던 부분들을 꺾어내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 쪽은요, 뭐랑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AI. 여기서 빠져나오는 반도체요. 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는 어디에 포함된다고? 여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 시장의 확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은 전기차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신차를 구매하게 되시면은요. 계기판부터 내비게이션까지 한 방에 쭉 연결된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신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차량용 전장 부품. LG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요게 잘 팔려서거든요. 이 LG전자에서 요거 차량용 전장 부품 요거를 팔아먹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누구 거? 누구 거? 뭐 성투 디스플레이 갖다 쓰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삼성 디스플레이 거 갖다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뭐 TV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 뭐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LG전자가 실적이 증가하는 이 전장 부품 쪽에서 당연히 디스플레이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은 다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면서 아이고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지만 포지션이 돌아설 때 내가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물려있어. 물려도 괜찮다고 그랬지. 네? 물려도 괜찮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물렸어? 아, 괜찮습니다. 주가가 내려갈 땐 그냥 계세요. 돌아서고 올라서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추가 매수를 해주셔야겠잖아요. 근데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너무 비중이 많아서 난 몰빵이었어. 이거 답 없는 거야.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내려갈 때 계속 샀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탈출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비중이 대부분 다 많으세요. 지금 물려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럼 이 비중이 많은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없어. 비중 많은 건 답이 없어요. 여기서 비중을 많이 실었어. 뭐 어떻게 할 거야? 더 살 수가 없는데 만약에 좀 더 사더라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비중이 적당한 것 같아. 아니면은 뭐 그냥 많이 쪼그라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사주면 되거든요.
더 사준 거야. 운님이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왜냐면 삼성전자 우선주 얘기가 나올까 봐. 그죠? 내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요. 자, 그래서 자, 뭐 LG 디스플레이든 네, 삼전 우선주든 네. 위에서 많이 사서 물렸다라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라도 조금씩이라도 뭔가 더 해보고 싶다라면 더 사주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비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더 산다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왜냐면 한 종목에 몰빵 나서 마이너스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사버린다.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선택을 해야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려갈 때 이미 했어야 되는데, 선택을 하면 이거 조금 떨어내가지고 다른 쪽으로 매수해서 비중을 낮추고 타이밍이 좋을 때 더 사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이 타이밍도 지나쳤거든요? 이거 예전에 다 해드렸던 이야기예요. 조금씩 덜어내서 내려갈 때 비중이 많은 거 조금씩 떨어내서 줄여가지고 비중을 작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사는 전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미 타이밍이 지나쳤어. 이제는 보세요. 삼성전자 우선주든 이거 한번 봐야 되겠구만. 네. 삼성전자 우선주라도 칩시다.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비중을 덜어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올라갈 건데. 네. 이제는 올라가는 기조를 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비중을 덜어낸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산다? 올라간 다음에 다시 사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 그럼 저점에서 더 사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왔을 때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비중이 많은 상태에 있는 거, 이 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덩어리가 있고 돈이 새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새로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종목들을 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비중을 조금 희석시키는 게 좋죠. 자, 여기에 지금 원래 내가 한 2천만 원 있었는데 몰빵을 쳐가지고 이게 몰빵이었어. 근데 그 이후로 돈이 들어와서 여기다도 1,000만 원, 여기다도 1,000만 원, 여기다도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투자금이 5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2천만 원의 이 몰빵 비중이 내려가겠죠? 다른 종목을 사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는 안 되겠죠.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뭘 티도 안 나겠지만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비중을 많이 실른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열심히 밑에서 사시면 지금 삼성전자는 다 수익이잖아. 근데 혼자만 지금 수익 안 난다고 그러시는 거야. 네. 이게 지금 매물대가 나오기 직전까지 맞춰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68,000원대가 아닌 게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 여기 8만 원 아래쪽으로 평단가 낮춰주시는 게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95,000원에 내 주식을 샀어. 그러면 밑바닥일 때 우리가 주식을 여기서 11번인가 샀다고 그랬잖아요. 매수 신호가 11번인가 나갔어요. 최근에 여기까지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들였거든. 그러면은 지가 아무리 높은데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높은데 고점에서 매수했어도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서 진행을 계속해 나가시게 되면 결국에는 평단가는 7만 원대 아래쪽이거나 뭐 이렇게 6만 원대. 네. 지금 6만 원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거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위쪽에 있다는 것은 추가 매수를 안 했거나 초기 비중이 높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초기 매수를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비중이 많은 것은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답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중을 덜어서 뭐 하기도 애매하고 거기다가만 계속 집어넣기도 애매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네?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하나 있잖아요. 큰 종목들, 이 대형주들 매매할 때는요.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분할 매매가 정답이다. 분할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 내가 고점에 샀더라도 분할로 해서 대응했다라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또 매수할 때도 일단은 사서 떨어질 때는 그냥 개깃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내가
처음에 초기 매수로 비중을 했어. 비중이 얼마 안 돼. 내 총 투자 금액이 만약 1억이야. 근데 내가 처음에 한 200만 원,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샀어. 그게 계속 하염없이 떨어져.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내 초기 투자금이, 내 총 투자금이 1억 원인데 2, 300만 원어치 산 게 막 떨어져가지고 300만 원어치 샀는데 150만 원이 돼버렸어. 괜찮다고요. 괜찮습니다. 막 아프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때 그냥 계속 놔둬요. 이게 150까지 떨어지든 100까지 떨어지든 50만 원까지밖에 안 남든 놔두시라고. 그래서 돌아설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 나가시게 되시면 평단가가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아무리 개떡 같은 주식을 제 아무리 깊은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요. 다 탈출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삼성전자가 잘만 하면은, 그죠? 지금 열심히 땡기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12월 달, 여기 지나가면요, 이제 특별 배당 여부가 나오잖아요. 안 나온다고 했지만, 네. 특별 배당 여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을 또 결정을 해야 돼요. 배당률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가가 올라간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 현재 주가 뭐 지금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주가 평균 주가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 했을 때 뭐 우리 배당률 3.5%를 해야 되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률이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이 됐어. 10만 원이 됐는데 배당금이 뭐 한 1%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이게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어? 안 되겠지? 금액이 올라가도 배당률은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3%, 뭐 2%, 뭐 아니야 3%, 4%, 뭐 5%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8만 원일 때 3%하고 10만 원일 때 3%하고 20만 원일 때 3%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당금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주가를 올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번에 때가 잘 맞춰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이라고 했죠. 저 뭐 한 6개월 안에 얘기 나올 거예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가 분명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내년도 물량이 동인하는 이런 상황들은 그렇게 흔하게 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 우선주 또는 뭐 하이닉스 또는 이제 소부장, 네. 소부장은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소부장은 이제 많이 올라간 것도 있죠. 뭐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주춤주춤하고 오늘 같은 날도 좀 마이너스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이 안 빠지긴 하죠. 네, 많이 안 빠지긴 하는데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여기서 다 뽑아 먹었어 얘는. 그죠? 다른 애들 안 올라갈 때 한 400%, 500%, 한 600% 올라갔네요. 다 뽑아 먹었잖아. 다 뽑아 먹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내려가거나 횡보를 하거나 올라가더라도 살짝 올라가면서 이걸 맞춰주게 됩니다. 뭐랑 맞춰줘요? 다른 애들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소부장 쪽에 대한 대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애들을 들어가서 지금 사는 것보다 갖고 계시는 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매수를 할 필요가 없지.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손실이 나온 종목들일 수도 있고 뭐 아닌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얘네들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성장할 포인트는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아직 올라오지 못한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 여유가 많이 있는 거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재미가 없을 수 있겠죠. 수익이 나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네. 나는 뭐 한 300% 수익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럼 원금 빼가지고 딴 거 하셔도 되고요. 그냥 냅두셔도 돼요. 어차피 밀릴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합이 맞아진 시점부터는 또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없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포인트가 지지선이 강해지면서, 이거를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약간 역헤드앤 숄더의 모습 비슷하게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이걸 좀 어거지로 만들면 역헤드앤 숄더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 숄더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요. 어거지로 봤을 때, 네, 역헤드앤 숄더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짜맞추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 이런 그 기술적 분석은요, 다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역해된 숄더라고 내가 우기면 역해된 숄더가 되는 거지 뭐. 그잖아요. 그러면 역해된 숄더의 매수 시점은 어디가 되냐면요. 우리 바닥 강의 보면 다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있잖아요. 무료 강의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지는 게 역해된인데, 자 어쨌든 네 매수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강의에 보면 다 있습니다. 네 바닥 그 강의에 보면 다 있어요. 자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매수 시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부터 상승이 어쩌면 출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구간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에 저점 라인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어떤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포지션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을 절대 팔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더 사라는 이야기예요. 더 사라. 자동차 더 사도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동차냐 반도체냐 봤을 때 반도체에 더 많이들 몰리고는 있어요. 근데 내용 면에서는 자동차가 훨씬 좋습니다. 내년이 되면 바뀔 수 있어요. 네. 내년이 되면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방의 주도주는 성투사야. 왜 이러세요 지금? 다 나가! 아니 왜 이러세요 지금? 네? 이 전문가의 이 뭐라 그럴까 따뜻함 이런 것들 때문인 거지.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빨리 채팅 쳐줘. 쌤 덕분? 네. 다 내 덕이에요. 네. 이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죠? 네.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네. 에헴. 에헴. 이 내 덕분이란 말 요즘에 잘 안 해요. 그죠? 쌤 덕분입니다. 네. 내 거야! 좋은 건 다 내 거, 내가 할 거야. 아무튼,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네.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암만 그냥 팔지 말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에이, 됐어, 몰라, 이씨. 그래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믿고, 살아서 생존 신고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그런 부분들을 유지해 가면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진짜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네. 뒤늦게 수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구만. 네. 아무튼 다 내 덕이야. 네. 어서 오세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주식을 어떻게? 지금은 사야 하라고. 네. 사야 하라고. 사야 할 때다. 사야 할 때. 그리고 팔지 마세요. 네. 팔지 말고 손절도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자, 손절 매도는요.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 생각됐을 때 하는 게 손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계좌 올라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30%짜리가 마이너스 20%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낮잖아요. 그죠? 물론 아닌 분도 있어요. 그죠? 네. 오늘 왜 나는 마이너스인가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냥 계좌 대충 훑어봐도 한 2%는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들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을 때는 뭐 주식을 더 살 수 없으면 그냥 홀딩만 하셔도 되고 뭐 더 사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나 반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의 수익률이 월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가 있지. 현대차나 이런 거 봐봐요. 생각해보다 주가 많이 안 올라가 있잖아요. 실적은 막 그냥 막 난리 고공행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갔지. 그거 어떻게 돼요? 계좌가 오늘 0.5%라면 뭐가 문제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못 올라가도 1% 이상 올라 있어야 돼요. 네, 최소한. 자,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이게 실적을 한번 봐봐요. 이게 퍼가 지금 아주 그냥 너 미쳐버려요. 완전 너무너무 저평가야. 근데 왜 이렇게 머물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봐봐. 실적을 봐봐요. 연간 실적 비교해봐요. 늘어나는 거 봐봐. 이게 지금 2018년도, 19년도 여기 비하면은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2022년도에도 실적이 늘어났지만 지금 올해는 더 늘어났잖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22년도도 주가가 많이 뛰었어야 되지, 실제로. 21년도도 많이 뛰어야 되는데 21년도에 실제로 많이 뛰었죠. 네. 21년도에는 많이 뛰었어요. 실적 좋다는 얘기가 이미 반영돼가지고. 근데 계속 내리막길 거들면서 계속 이 상태, 이 모양인데 실적은 계속 올라가요. 네.
공교롭게도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어? 공매도 기간이었죠. 실적은 팍 올라가니까. 어이?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수도 계속 들어와요? 네. 실제로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지만 여기서부터 작년 말부터 작년 말에 제가 해드린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기가 바닥이다. 이제 매집이 시작된다. 그때 1년 전 거, 1년 반쯤 되나요? 그 작년 여름에 했었던 그 방송을 한 번씩 들어보세요. 옛날 거 이제 증명하면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 그죠? 뭐 당장 올 7월 같은 경우만 하시더라도 뭐 그냥 바로 직전에 있던 거 뭐 그 전전의 거 이런 거 네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뭐 반도체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는 뭐 배당주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네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 것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HBM 이야기 누가 제일 먼저 했다고? 네. 나. HBM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네. 네. AI 반도체라는 건 네. 기사에도 거의 없었어. 기사에도 거의 없었어. 인공지능 시장의 확장을 보고서 HBM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내는 거는 여기밖에 없었다고. 네? 그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뭐 안 알아주지. 왜? 이제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들려서 잘 모르고 이제는 들리거든. 그럼 이제는 여기저기 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듣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네 외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세뇌. 아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성투사의 때문이었고 성투사가 가장 최초였고 성투사가 가장 네 거룩하시다 이런 세뇌. 네. 자 근데 지금 강원랜드 얘기 잘하셨어. 강원랜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하죠. 네. 이제 조금 뭔가 조금 신호가 좀 바뀌었죠. 근데 그동안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되게 신기한 게 공매도가 없어지면서 얘도 지금 보면은 요 안에 들어가 있죠. 코스피 200이잖아요. 공매도가 가능한 기업이었단 말이야. 공매도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눌렀어. 근데 희한한 게요. 현대차도 그랬지만 얘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데 적자에서 흑자 전환도 한참 됐잖아요.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애들. 여기 뒤에 공매도가 가능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단 얘기지. 근데 희한하게 공매도가 그치면서 주가가 안 빠져요. 요거는 좀 이제 여기서 지켜볼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마가 났던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이 실적 증가하는 거 보세요. 이미 작년에 실적이 완전 전환이 됐어요. 근데 예전의 속도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서 계속 까대고 있는 상황인데 까대는 것 같은 경우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네. 한번 보자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기회가 온단 말이지. 매수는요. 천천히 가세요. 네. 천천히. 여기서 매수했는데 나 2만 8천, 2만 9천 물렸다. 네. 더 높은 가격이 있을 수 있나? 더 높은 가격 없죠? 네. 가장 비싸게 뭐 2만 9천 원에 물렸다. 네. 그냥 둬. 2만 8, 9천 원에 물렸어. 오케이, 좋아. 그냥 뒀다가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이제 지금도 보여요. 네. 지금도 보이기 시작해. 뭔가 달라졌어요. 상황이. 근데 우리가 워낙 많이 저거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 공매도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동안에 만들어진 실적. 사실 분위기 탈 때는요. 개인들이 못 따라가게 만듭니다. 개인들이 못 따라가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생각해봐요. 갑자기 내일 갭상승을 해가지고 16,000원에서 시작해서 16,500원까지 딱 올라가 버렸어. 여기 올라가봤자 얼마 안 돼요. 한 7%밖에 안 돼. 그죠? 7, 8%밖에 안 되는데 이쯤 되면 매수를 못 합니다. 만약에 내일 급등을 해가지고요. 16,0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16,500원에 주가가 딱 양봉을 딱 끝나버렸어. 매수 못 합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살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못 사는 거야. 손절했다가 다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못 사는 거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무 때나 아웃하니까 상관없겠지만 매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못 사는 거죠. 지금 장이 그런 장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종목들을 살펴보세요. 아직은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네,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흐름이 바뀌게 되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 근데 걔네들 실적이 좋아. 그리고 뭔가 지금 이상해. 실적이 좋은데 실적 좋은 게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아니 그 수학의 정석에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면 교과서에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는데 수학 답은 1 더하기 1은 5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것이 누가 이 책을 보고 배우겠냔 말이야. 그죠? 기본적인 거, 그 정석적인 거하고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너 망하려고 그러니? 또는 뒤에 뭐 숨겨진 뭐가 있니? 너 배임이나 횡령이 있니? 뭐 있니? 뭐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거. 네. 이유가 없어. 근데 실적이 좋아. 근데 주가는 떨어져. 이거는 계속 쳐다봐야 돼요. 그래? 알았어. 또 언제 올라가나 보자. 이씨. 그냥, 네. 돌아설 때 매수하시면 돼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잘 나올 때는요. 지금 이게 약간 돌아선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들어오죠. 네. 요런 모양 나올 때 사시면 되거든요. 요까지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요런 모양 나올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것만 제가 기억해 뒀다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비슷한 데가 있나요? 이렇게 떨어졌다가요. 네, 이렇게 네 되는 그 형태. 이게 지금 이게 많이 내려와 있는데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네. 요 자리가 아마 이게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지지라인 때는 여기 16,000원에서 여기 요 정도 라인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주식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렇게 나오면은 그 자리가 매수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그냥 다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시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는요. 어쨌든 바닥 때리고 나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종목들이 추세가 움직여지고 있거나 흐름들이 바뀌고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기업은 요즘에 잘 가는데 왜요? 뭐 문제 있어? 이거 문제 없잖아. 이런 거지. 그래.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내려가, 왜 물렸어? 기다려. 돌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올라갈 때. 이럴 때 매수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시거나,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강원랜드가 이런 위치에 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타원형이 완성이 됐는데 사람들이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 왜? 이 양봉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죠. 급하게 올라가니까요. 여기서 사야지 했는데 이렇게 뛰어 올라가 버려서 못 사는 거야. 하는 순간에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뭐 답이 없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뭐 KC택도 요거는 뭐 좀 상황이 좀 웃기게 됐지만 이렇게 내가 여기서 여기 떨어졌어. 이제 봐봐. 월급 종목이 나올 때가 요 날이었죠. 요 날. 목요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10일이니까 요 금요일 날. 여기 나와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살 거 말까 막 그러고 있는데 야 변동성이 좀 있어. 막 좀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뭐지 좀 이렇게 가격이 좀 안정되는 거 보고 살까 그랬는데 갑자기 뛰어버렸어. 어? 어? 못 사는 거예요. 개인들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개인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별을 쳐놓으셔야 돼요. 매수 시점이 있을 것 같다 생각되면 그 시점에서 분할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갑자기 급등하는 애들이 생겨요. 하이닉스도 그 당시에 여기도 뭐 지금 이 코스피 지수 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개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 있냐고. 여기 다 갭인데. 다 갭상승이잖아. 그러다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갭상승 날아가 버리는데 이런 상태에서 매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원활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지가 되고 있을 때나 시장이 잠깐 쉬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나한테 원하는 시점이 나오면은 그냥 관계없이 그냥 사는 거죠. 지지는 두꺼우니까 내려갈 확률은 별로 없다. 내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보면서 생각해 나가시면 되니까 나한테 맞는 종목들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수익으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그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4,000원에 샀단 말이야.
14,000원에 문자가 유료회원님들이 14,000원에 문자가 나가서 여기서 샀어요. 샀는데 갭으로 그냥 뛰어버려. 나는 그날 못 샀는데 어떡하죠? 못 사는 거야. 못 사요. 못 산다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미 여기 지금 14,000원에 샀으면 벌써 몇 프로, 10몇 프로 올라간 거잖아요. 못 산다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다음에 어느 기회를 노려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안정화되는 거지. 여기 저점 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지가 될 때 안정화되는 거 노려야 되겠지. 강이 올라갈 때는요, 레버리지를 가지고 먹는 게 가장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서 레버리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렸잖아요. 네. 이거 한 200% 나왔나요? 그때? 요때 샀거든요. 8,000원. 200% 넘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원금 띄어먹고 또 한참 해가지고 또 수익이 나서, 네. 아직까지도 네, 100% 수익인데, 네, 레버리지가요. 남아있는 거, 공짜가. 물론 배당을 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공짜잖아요. 또 사는 거지, 뭐, 이럴 때. 또 사가지고, 비중 또 늘려가지고, 장이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횡보나 이럴 때는 재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려갈 때나 그런 횡보할 때는 재미가 없는데, 올라가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는 매수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런 것들도 관심 가질 필요 있어.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이렇게 밑으로 확 쏟아졌을 때 사면은 효과가 큰데, 지금은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구간들은 또 지켜봐야 되겠지. 언제 사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거 선 그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바뀌는 현재 시점이 나타났을 때 이런 거는 강의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대부분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요, 이번 주는 조금 애매하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주 지금 내일 이제 엔비디아, 오늘 말고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나쁘지 않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오면요. 응? 뭐가 된다? 빠밤.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주도주 너무 좋아하시는데 주도주를 사야 한다. 뭐가 주도주라고 그랬어요? 주도주. 급등주가 주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급등주를 주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급등주는 그냥 급등주요. 주도주는 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놈이죠. 시장이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게 100%짜리일 수도 있고 500%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한 1000%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시장의 흐름에 주가 되는 종목, 자, 나를 따르라 해서 데리고 가는 거, 걔가 주도주야. 그러니까 이 주도주라는 것은요, 어디 중소형주 조그만 거 2천억짜리가 주도주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형주가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주도주를 사고 싶어요 한다면 대형주에서 골라서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주도주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도주에 딸려있는 애들이 수익률이 더 좋아.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때 소부장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신에 비중을 조금 높여가지고 좀 안정감 있게 끌고 가는 주도주의 덩어리로 일단 선두 대장으로 놔둬놓고 주변의 종목들은 적당한 비중을 실어서 얘네들은 왜? 변동성이 크잖아요. 대신에 수익성도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얘가 가는 동안은 같이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600% 올라갔지만 삼성전자는 한 30%, 하이닉스는 몇 프로예요? 한 50% 나왔어요? 한 60% 나왔어요? 한 5, 60% 나왔다 치자.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대신에 여기서 내가 하이닉스의 비중이 2배야. 내가 평소에는 한 5%밖에 안 사는데 하이닉스 비중을 이번에 10%를 사버렸어.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수익률이 50%가 나왔어. 그럼 이건 100% 수익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여러분. 비중을 더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리오프닝은 주도주의 대열에서 조금 밀려나 있어요. 리오프닝이 주도주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예전에 그 중국과의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좀 약간 애매한 거 있었잖아요. 정치권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 진핑이 때문일 것 같다 생각은 하는데 미국 계속 쪼는 것도 있고요. 네, 중국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나는 걱정이에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 중국 놈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건데, 이 중국 놈들이
지금 현재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인구라는 결론이 나와요. 인구. 네. 인구수가 지금 줄어든대, 예. 중국이요. 세계 1등 인구 국가였는데 지금 2등으로 밀려났잖아요. 인도가 1등이요, 인도가. 인도가 1등이라서 이 인도 쪽으로 지금 보면은 테슬라 넘어가죠? 네. 한국 기업들 넘어가죠? 네. 인도로 지금 다 몰리고 있어요. 왜? 사람이 많은 나라니까.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리고 경제 발전이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완전 싸구려 아닙니까? 네. 싸구려라면 좀 그렇지. 싼마이? 네. 아니, 싸요, 싸. 옛날에 중국 같은 상황이지. 근데 인구 수도 많아. 지금 중국 가서 누가 공장 세워갖고 뭐 하겠습니까? 중국이 인건비가 싸요? 비싸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중국도 비싼 거 되게 많잖아요, 이제. 네. 그거야, 그거. 임지연님 축하드립니다. 월종 같은 경우는 아이들 계좌를 구성하기 정말 좋아요. 크게 욕심내지 않고요. 신경 쓰지 않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월종을 제 아이 계좌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걔도 수익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아이들 거 움직이시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이름으로 적금 넣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마 100배, 1000배는 나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 쪽으로 하실 때는요, 좋은 주식, 배당 많이 주는 주식, 편안한 주식을 사서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이 뭐 어느 정도가 뭐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오게 됐을 때, 원금 이상 수익이 나왔을 때, 원금 빼가지고 다른 쪽 투자하고, 그래서 종목 늘려가시면서 가시다 보면은요, 금방 늘어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늘어날 거예요. 네. 그렇게 가시면 괜찮아요. 네. 저도 우리 아이한테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려고 경제 동화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앉혀놓고 뭐 주식 강의하긴 좀 그렇지만 얘기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전혀 들어먹지 않습니다. 네, 전혀 들어먹지 않아요. 네, 우리 아이는 워렌 버핏이 아니야. 여러분 아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전혀 관심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욕심 갖지 마십시오. 내가 별의별 걸 다 해봤어. 야, 이거 주식이 막, 애 데리고 마트 가가지고, 야, 뭐, 참치캔 하나 사먹을까? 와, 사조네? 그러면서 그런 것도 사보고 그랬는데 전혀 들어먹지 않아. 그냥, 네. 장난감 사는 회사, 야, 그 닌텐도 뭐 이런 거, 게임기 사주면서, 야, 게임기 회사 한번 사보, 전혀 들어먹지 않습니다. 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별의별 걸 다 해도 안 돼. 그냥 해줘.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자기가 깨닫는 시기가 되면, 네. 자기가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시기가 되면 애들은요 지금 그냥 노는 게 최고야. 네,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그거잖아요. 네, 들어먹지 않으니까 그건 하지 마. 바다님 애는 성인이에요. 그럼 들어먹어야지. 네, 근데 성인은 말이 좀 통하지 않아요? 네, 성인은 말이 좀 통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줘요. 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해왔다 그러면 애들이 머리가 좀 이제 굵어진 시기가 되면 말이 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내가 이 긴 시간 동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뭐 한 번에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죠? 차라리 그 시간에 애들 앉혀놓고 너 임마 주식 이거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뭐 경제를 나도 모르는데 막 버벅대면서 얘기하고 막 같이 성추사 공부하자? 그러면 괜히 걔네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시면 관심이 있는 날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내 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내 돈이 불어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자꾸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 유치원 다니던 남자애가 어떤 여자애 따라다니면서 넌 나랑 결혼해야 돼. 넌 나랑 결혼해야 돼. 넌 나랑 결혼해야 돼. 그러다가 성인 돼서 결혼한대잖아.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들이요, 지금 저 말고요. 저는 아직은 20대니까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들처럼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금융 교육을 받으셨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신 부모님 두신 분 계세요? 워렌 버핏은 그 어린 나이에서 아빠가 주식 중개인이었잖아. 레벨이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주식 중개인인 사람들이 있겠죠. 네, 주식 전문가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또 지나쳐서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제대로 된 관념이 없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커서 이제 다음 세대가 됐을 때, 그죠? 우리 손주쯤 됐을 때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나오겠죠. 우리 금융시장은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 몇백 년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짧아요. 우리나라는 짧습니다. 그럼 뭐 걔네들은 뭐 세계 1차 대전 이럴 때, 2차 대전 이럴 때도 이미 주식시장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2차 대전 때 뭐 했어요? 일제 식민지였어. 네. 그러니까 우리 애도 가능하지 않, 가능할지 모르겠어. 아, 가능하지 않은 상관없어. 근데 어차피 내가 지금, 네, 아무리 안 돼도 한 2, 30년 정도는 내가 그걸 잡고서 해줄 생각이라서 뭐 걔 세대를 지나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왜냐면 지금 얘가 열 몇 살이지? 중학교 1학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14살인가 15살입니까? 14살인가요? 네. 아무튼 뭐 내가 30년 다 잡으면 이제 40대 중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 뭐 네. 적당히 해주면 되죠. 주식을 도박으로 보는 사람 냅둬 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주식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들어와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득이 안 돼요. 왜? 우리는 딱 봤을 때요. 완전 그 벽에다 말하는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걸 도박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박이 되는 거예요. 지금 50개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50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좀 팔았어. 공짜 종목도 이번에 팔아먹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50개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40개, 한 50개쯤 됐었던 것 같네요. 네. 50개쯤 됐던 것 같아요. 종목 수가 얘가 거의 한 지금, 이게 페이지가 또 있으니까, 그치? 50개는 50개 될 것도 같고요. 네. 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 주식을 도박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왜 도박으로 보느냐면, 이거를 돈 놓고 돈 먹기로 보면 이건 도박이야. 야, 내가 100만 원 넣어가지고 이거를 200만 원 불러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하면 이건 도박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투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돈을 여기다가 투자는 말 그대로요. 자본을 던진 자잖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이걸로 열심히 한번 해봐. 대신에 잘 되면 나한테 좀 돌려줘. 이건 우리가 도박이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아버님, 저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저 지금 사업을 하나 크게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나 이거 100만 원 넣을 테니까 또 꼭 200만 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 이걸로 한번 잘해봐. 대신에 너 지분 너한테 어느 정도 줘야 돼. 그리고 거기서 벌었을 때 나한테 좀 나눠줘. 이런 것들은 투자라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냐의 어떤 생각은요. 내가 이 자본을 가지고서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가게를 문 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킨 가게 성투치킨을 열었어. 처음에 초기 투자분 초기 자금 들어가죠. 이거 투자금이잖아. 투자금. 처음부터 장사 잘 되고 원금 회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막 그냥 권리금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 1, 2년 해가지고 바짝 키워가지고 해먹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갭 투자잖아. 갭 투자. 갭 투자. 왜 남의 돈을 뺏는다고 생각하지? 남의 돈 뺏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돈의 이동이거든요.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 이 사람 돈이 이리로 넘어가는 것 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남의 돈 뺏는 게 아니야. 생각해봐요. 내가 삼성전자를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착하게 투자를 했냐면 삼성전자가 다 싫다고 했었어. 그때. 그래서 나한테 막 나한테 버려요. 그 싫은 거 있지? 나한테 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샀잖아.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싫다고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도 갖고 있어야지 뭐. 그리고 내가 샀다고.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못 사가지고 안달이 난 거야. 얼마나 내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뭐 이거라도 가져갈래요? 내 거라 좀 가져갈래. 그때 좋다고 사는 거지. 네? UW면 그때 한 100번째쯤에 줄 서 있는 내가 봤어, 그때. 네. 여기서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그냥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줬지. 나
좋은 기업이지만 내 거 있는 거라 좀 줄게. 그리고 준 거야. 그게 왜 뭐 남의 돈을 뺏는겨. 그 사람 원하는 거 다 해줬다는 건데. 그잖여. 그 사람이 버리겠다는 거 내가 사줬지. 그 사람이 사겠다는 거 내가 줬지. 그게 왜 돈 뺏는 거 아니지. 돈 뺏는 거 아니요. 그 사람이 어디다 팔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삼성전자 이번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아니 그냥 못 팔아가지고 안 다닌디 뭐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나라도 사야지 뭐. 이게 막 그냥 뭐 그래요. 내가 이거 사겠습니다. 그리고 저 주세요라고 하고 산 거고. 네. 근데 뭐 그다음 많이 올라가서 이제 한 5만 원, 6만 원 가면 못 사가지고 안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물량 부족하다 보면 내가 줘야지 뭐. 그죠? 네. 내가 버린 게 아니라니까. 살려고 막 그냥 문 두들기고 막 밤새도록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주식 좀 팔아 주십시오. 그래갖고 내가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준 거지. 네. 준 거예요. 그냥 준 거라고. 아니,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야. 내가 뭐 그랬나? 혹시라도 이거 살 사람 있으시오? 그러면 가져간 거잖아. 이거는 사실 저거예요. 내가 남의 돈을 뺏어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이걸 거기서 팔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손해본 거 아니야. 왜냐면 난 여기서 팔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올라갔잖아요. 네. 내가 손해본 건 아니지. 네. 내가 팔아가지고 손해볼 건 아니지. 오히려 나는 뭐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항상 팔고 나서 주가 조금 더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투자냐, 투기냐에 대한 부분과 내가 주식은 제로섬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누군가가 주식이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돈은 한정적인데 이 자금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따면 누군가가 잃는 것이 주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그럼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누군가는 잃었겠구나.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을 계속 잃어줘야 되는 거야? 대의를 위하여? 아유 그래 나는 돈을 열심히 잃으면 누군가는 땄겠지? 아이고 그래 좋은 일 했구나.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세상에 할 게 한 개도 없어. 아이고 그냥 내가 이 쌀밥에 소고기를 먹었는데 이 소가 죽어갖고 어떡하냐 이거 막 그냥 네 소고기 어떻게 먹어? 쌀 이거 소중한 그 벼를 베어가지고 그냥 탈곡기로 그냥 탈탈탈탈 털어갖고 그냥 옷을 홀딱 뺏겨서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해갖고 그냥 익혀가지고 이걸 내가 그냥 씹어먹는데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걸 어떻게 사는겨? 네. 안 되지, 안 돼. 그거는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내가 모르는 게 나아요. 네. 우리가 우주 평화를 위해서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네. 모든 세계 만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네. 투자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생각을 정립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있죠. 그냥 딴 사람도 막 들어오니까 그래 올려 팍 던졌어 야씨 폭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팔게 되면 결국엔 그건 나한테 돌아와요. 착한 마음으로 해야지. 네. 그렇게 갖고 싶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주는 거지. 이거 결코 우리가 뭐 물량을 떠넘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팔고 나서 대부분 그냥 뭐 폭락하거나 그런 일 거의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네 일단 여러분들이 시장을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 투기야. 네 왜냐면 돈 벌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잖아요. 그냥 투기요. 그런데 지금은 투자로 바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유가 어찌 됐든 나는 완전 물려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UW님도 투자 아니겠어요? 그죠? 네. 지금은 투기 아니잖아. 그때는 투기가 맞아. 네. 그래서 그때는 네, 100번째 줄 서 있는 거 보고 조만간 만나겠구만.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로 바꿔야죠. 100% 나온 공짜 종목이잖아. LS11은. 거기에 왜 자꾸 연연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공짜잖아요. 신경을 지금 안 씁니다. 네, 올라갔다 내려오든 말든 이거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에 대한 원금은 이미 딴 데 가 있고요. 얘가 지금 만들어 놓은 돈은 그냥 네, 꽁돈으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타이밍이 나오면 또 살 수도 있는 거지만
공짜인데 뭐 이거 뭐 굳이 여기서 계속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뭘 신경을 씁니까? 이거 뭐 이만큼 내려왔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원금을 빼서 딴 데 투자합시다라고 했는데 안 뺀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더 보세요. 네. 양복탕님. 누가 했지? 양복탕님. 네. 이런 게 왜 재밌지? 여러분, 투자냐 투기냐, 뭐 도덕적인 면,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있겠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 세계 4대 성인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착한 마음으로 살면 돼.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에게 이기적인 마음들 조금 갖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그런 욕심 없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뭘 하냐면. 아니, 돈 벌고 싶은 욕심은 없어요? 생각 없어요? 돈을 번다라는 것은 뭐야?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나한테로 돈이 이동을 하는 것인데, 그거 어떻게 해, 그럼 뭐. 그잖아요. 목표가 없으면은요, 꿈도 없는 거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계속 그 현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그냥 그렇게 있으셔야 돼. 남들이 앞서갈 때 부러워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무슨 남을 걱정하고서 그러고 있으면 뭐 툭이니 뭐 다 필요 없어요. 네, 어쨌든 내가 지금 하는 방향이 맞는 거라면 요 상태로 그냥 가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산을 잘 해놓으세요. 잘 해놓으시고 오늘은 2차 전지가 조금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은 오르기도 했어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많이 올랐다는데 왜 나는 많이 안 올라갔지? 에이 짜증나 갈아버릴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때가 있는 거니까, 그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고, 다 시기가 있는 거니까, 그것만 우리가 또 체크하시면 되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시장 2,500도 안 올랐어요. 2,500도 못 넘었어요. 2,500이 아니라 2,600을 넘어가도, 아직까지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2,700은 아직도 멀리 있네요. 그죠? 2,700 넘어가야지 시작일까나? 라고 했잖아. 2,700 넘어가야지 시작이다도 아니야. 시작일까나? 네. 시작일까나요. 시작일까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오늘 매수 안 하고 내일 매수한다. 아니, 2,600에서 매수한다 해도 여러분들 크게 저거 할 일 없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위치만 잘 체크하세요. 네? 소고기 요즘에 많이 싸졌어요? 그거 수익 나는 족족 빼갖고 다 소고기 사드시면 큰일 난다. 네,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개털돼요. 그 이제 고기는 먹으면 똥밖에 안 나오지만 돈은 다시 굴려 넣으면은 더 큰 소고기로 온단 말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공매도가 그때 6월인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네 싶었는데 그 이후부터 작살났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런 교훈들이 좀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네. 뭐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내년 6월 말까지니까 네, 지금 뭐 한 7개월 이상 남아 있는 건데. 네. 그 전에 실컷 올려놔야죠. 실컷 올려놔야죠. 얼마큼 올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공매도 허용이 되는 게 또 코스피 200이다라고 한다라면 또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시장을 눌러버리게 되면 이상해지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상환 기간은 정해놓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연장되니까 뭐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제도 개편이 더 일어나겠죠. 네, 총선 전에 뭔가 있으려고 하겠죠. 나를 당선시켜 준다면 이번에 제도를 확실하게 갈아엎어버리겠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몰라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똥멍청이 같은 놈들도 있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죠? 대부분은 그래도 정상적인 그런 생각이나 어쩌면 우리보다 더 일반인보다는 더 높은 지능 수준이나 어떤 뭐 교육 수준을 가지고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을 리는 없지. 그죠? 매수 가능하냐는 그런 질문은 안 돼요.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종목 진단 이런 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뭐예요? 다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포지셔닝이나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위치를 위해서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지하철 연장하는 거 그거 딱 해놓고 묶어놓고서 그냥 계속 써먹잖아. 지금 또 얘기 나올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현수막 붙잖아요. 지하철 3호선 연장 조속 추진 GTS GTX 밧쭈 이렇게 써놓고 분명 100% 아닙니까? 네. 나 GTX보다 이 3호선 연장이 더 절실한데. 그게 더 절실한데. 아무튼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네, 우리 파주 쪽 운정 네, 지하철 3호선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해. 내가 지금 여기 그거 보고 네, 살고 있는 게 지금 10년째요. 10년 동안 그냥 한다고만 하고 말고. 내가 지하철에서 악수했던 그 사람 어디 갔어? 그 사람 뭐 꼭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에이 그 후임자가 와도 안 되고 있고 말이야. 아무튼요, 네. 파주에 계신 분들 힘내세요. 네, 그래도 GTX는 뚫렸잖아. 그죠? 네. 자, 너무 자신이 한 투자에 대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이미 엎드려진 물이니까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장세를 보고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야기 많이 해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진짜 대단한 장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한 방에 터지는 그런 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 준비를 해야 돼. 왜냐면 내년에 장이 올라간다 싶으면 매수하기 언제 가장 좋아요? 장이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가장 좋았던 매수 시기는 어디였죠? 여기 뭐 이런 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서 바라보니까 여기가 매수하기 좋은 시기였잖아요. 여기는 매수하는 시기가 아니었죠.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 이제 매매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데 들어갔지만 지금은요. 앞으로 장이 이렇게 올라간다 쳤을 때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어디요? 여기. 근데 여기서 뭐 손절 매도를 논하고 난 마이너스니까 안 됐어. 글렀어. 난 시장을 떠나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최대한 이익을 지키는 형태의 매매를 하시면 돼요. 2,700 뭐 아니면 상승장을 본격 넘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아먹을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많아요? 주식 막 추천주가 나오면 계속 살 수 있는 재력 내가 당장 종목을 한 10개, 20개, 30개 뿌리면은 다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사잖아. 못 사잖아. 왜? 돈이 여기 다 묶여있기 때문에 못 사잖아요. 돈이 계속 나와? 못 나오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굴려야 돼요. 이 안에서 굴려야 된다고. 여기서 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손절매도 치긴 싫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종목 숫자를 줄이면서 선택을 좀 해주는 거죠. 더 많이 갈 주식에 비중을 실어가지고 땡겨주면서 걔네들 차익 실현 들어가면서 쫙 퍼질 수 있게끔.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한 주식 사가지고 수익 그거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이 나의 원칙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 주식 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한 주씩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12주씩은 사도 괜찮지 않을까요? 10주? 네. 주당 12씩.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죠? 그 종목을 많이 사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근데 하시다 보면 어떡해요, 여러분? 나는 한 주씩만 사야 되겠어. 난 10주씩만 사야 되겠어. 난 10만 원어치만 살 거야. 이 생각하고 있다가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10만 원짜리가 한 500% 나와버렸어. 아, 1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됐네? 와,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 짜증나. 그죠? 짜증나. 그거잖아. 자, 여러분들 계좌 잘 붙들고 가세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네, 그 수익의 땅으로 보내드린다 했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가면 되니까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엔비디아 실적만 일단 좋게 나오면 이게 내일이 아니라 모레잖아요. 22일 날 우리들 발표가 되니까 적용이 될 테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게 나오면 네.
아마 괜찮은 상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더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다는 거. 네? 이때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 마이너스가 더 커지지 않고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견딜만 하다는 거, 빚내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상승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뭐 자격증 필요 없어. 그냥 다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걱정도 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쉬시고 네, 주식 느긋하게 하시고 항상 욕심내지 마시고 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투자하시고 서두르지 마시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결과가 보여줍니다. 결과가요. 계좌 총액이 계속 늘어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수익률은 뭐 한 20%대, 30%대 이렇게 동일할 수 있는데 그때 뭐 500만 원일 때 20% 하고요. 뭐 2천만 원일 때 20% 하고는 차원이 달라. 500만 원대 20%는 5, 20에서 100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대 20%는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 계속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조금씩 계속 늘리세요. 주식 계속 사시고 해드릴 얘기 다 해드린 거예요. 내일 낮에 또 봅시자고요. 네.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신의 지금 현재 위치와 현재 투자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마이너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투자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속도가요. 푹푹 줄어들 겁니다. 푹푹푹푹.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밤이 오래됐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